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9급 공무원 조리직 과목입니다. 조리직인데 그 중에서 우리는 바로 위생관계법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위생관계법규는 모두 6가지 법이 있습니다. 6가지 법규. 그러니까 6과목 하면은 6개 법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6개의 법을 다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최근에 기출문제가 어떤 것이 있었는가 그것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는 위생관계법규 6개를 공부하는데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그 핵심을 반드시 짚어야 되겠죠. 핵심을 짚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공부해도 합격하기 힘들죠. 그래서 핵심을 짚어가는 방법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시험에서는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냐 이것을 바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제가 강의하면서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생관계 법규와 관련돼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6가지 법 중에서도 또 몇 가지 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식품위생법이 있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 관해서 어떤 법이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식품위생법이 있습니다. 5가지 법이죠. 6가지 법이 아니라. 자, 먼저 식품위생법, 그 다음에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영양관리법,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5개 법 중에서 바로 식품위생법이 가장 양도 많고 까다롭습니다. 자, 요것하고 요것은 그렇게 2개로 보는 거고요. 자, 학교급식하고 학교보건법은 최근에 또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2개. 요것은 3개가 되겠죠. 국민건강증진법은 별표가 3개가 되겠죠. 이렇게 난이도로 본다면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5가지 법을 공부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법에 관해서 잘 모를 겁니다. 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일단 기본적인 것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공부하다 보면은 식품위생법도 나오고 뭐 시행령도 나오고 시행규칙도 나오고 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법의 유계 질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 어느 부분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가도 법을 공부하면서 이것은 깊게 봐야 된다.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자, 그런 부분을 좀 가려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법을 공부하기 앞서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법의 개요를 먼저 공부하고 이 5가지 법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법의 유계 질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법이라고 하면은 뭐가 있는가를 한번 봐보죠. 법은 대한민국 최고법이 있죠. 그게 바로 헌법이라고 했죠. 헌법은 대한민국 최고법이죠. 그렇죠. 대한민국 최고법입니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적인 질서, 국민의 권리 이런 것을 적어진 것이 헌법이죠. 국민이 만든 거죠. 헌법 이거로 국민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죠? 자, 헌법의 모든 내용을 다 적을 수가 없어. 그래서 국회의원에게 헌법에 기초해서 각 법을 만들어 봐라. 그래서 국회의원이 만들면은 이것을 일명 법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법률. 자, 있잖아요. 제가 법으로 끝난 것은 전부 다 국회의회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 법. 이게 전부 다 국회의원이 만든 거죠. 이렇게. 그런데 국회의원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만물 박사가 될 수가 없죠. 아주 자세한 것은 행정부한테 맡긴 거죠.
국방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이런 거. 자, 이런 데다 맡겨버린 거죠. 행정부 니네가 한번 만들어 봐라라고 위임을 해요. 그죠? 국회의원이 위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부가 만들면은 자, 명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명령. 자, 알겠죠? 명령. 행정부가 만들면 명령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행정부가 만들었다 해서 행정입법이라고도 얘기해요. 명령 또는 행정입법. 법률은 그냥 국회 입법인데 뭐 당연히 국회의원이 만들기 때문에 그런 말 쓰지도 않죠. 그 중에서 이제 대통령한테 맡기면은 대통령이 만들면은 대통령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대통령이 네가 만들어 봐라. 국회의원이 위임을 했어. 그럼 대통령령 똑같은 말로 시행령이라고 그래요. 시행령 이렇게. 그 다음에 국무총리한테 맡기면 국무총리 네가 만들어 봐라면 총리령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총리령. 그 다음에 장관 네가 만들어 봐라라고 장관한테 맡기면 부령, 국방부령, 행정안전부령, 해양수산부령, 그죠? 이렇게 환경부령. 자, 이렇습니다. 그 부령 장관이 만든 것을 똑같은 말로 시행 규칙 또는 시행 세칙이라고 얘기도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시행 규칙이란 말 쓰는 거죠. 시행 규칙 이렇게. 그래서 행정부가 만든 것은 자, 이것을 명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법률보다 한 끗발 더 낫죠. 그러면 자, 한번 해볼까요? 식품위생법은 국회의원이 만든 거죠. 대통령한테 맡기는 거죠. 야, 식품위생과 관련된 건 자세한 것은 대통령이 네가 만들어 봐라. 그럼 대통령이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만들어요. 이제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 대통령이 만든 거죠. 시행령 끝난 것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학교보건법 시행령, 대통령이 만든 겁니다. 대통령이 만든 거지만은 더 자세하고 세부적인 거, 갈수록 숫자 같은 거, 뭐 이런 거 아주 세부적인 거, 디테일한 것은 또 장관한테 맡겨버린 거야. 야, 장관 네가 만들어. 그리고 그렇죠? 내가 이런 것까지 만들겠냐? 네가 좀 만들어 봐라고 위임을 해요. 장관이 만들면 시행규칙이죠. 그럼 식품위생법은 여가 되겠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만든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대통령이 만든 거고요. 당연히 시행령이 시행규칙보다도 한 끗발 더 높습니다. 찬물도 우아래겠지 법도 우아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법의 유계질서.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칠판 관계상 이것을 이쪽으로 끌어당겨서 할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의회가 만들면 조례죠. 조례. 지방의회가 만든 거죠. 창원시 의회 조례. 창원시 조례죠. 서울시 조례. 그죠? 마포구 조례. 목포시 조례. 그죠? 강원도 정선군 조례. 그 다음에 규칙이 있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 지자체장이 만들면은 이것을 우리는 규칙이라고 얘기하죠. 여수시장 규칙, 그죠? 홍선 군수 규칙, 서울시장 규칙, 경북도지사 규칙, 부산시장 규칙, 부산 진구 조례, 목포시장 규칙 이렇게. 그래서 조례하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니까 자치법규라고 그래. 합쳐가지고. 그죠? 그것을 자치법규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정해 봅시다. 자, 먼저 헌법, 법률, 명령, 조례규칙 이런 순서가 되겠죠. 근데 이제 조례규칙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 되고, 그 지방자치단체니까 그 지역의 특성이잖아요. 전 국민에게 효력이 있는 거 아니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만 효력이 있는 거죠. 그럼 이것은 이제 넘어가고, 근데 가끔 이제 우리 교재도 이것이 한번 언급이 되긴 되는데 일단 넘어가고. 자, 그러면은 자, 헌법 빼버리고 이제 법률, 이제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것은 이제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법률하고 명령을
합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법령이라고 그래요. 법령을 공부하는 겁니다. 법, 시행규칙, 아니 시행령, 시행규칙. 그죠?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것을 법령을 공부하는 거죠. 식품위생법만 공부하면 안 돼.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이거죠. 그것이 시험 범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이것은 무조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시행령은 이것은 이제 별표가 3개가 되고, 시행령은 별표 2개고, 시행규칙은 별표 하나야. 그러니까 난이도로 본다면은 이게 제일 많이 공부를 해야 돼, 양을. 시행령은 중요한 것이 몇 개 안 돼. 시행규칙은 또 몇 개씩 안 된단 말이야. 나온 것. 우리 교재에서 이제 이런 부분이 언급될 겁니다. 제가 강의하면서. 법률은 전부 다 샅샅이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법령을 공부한다 이거죠. 그래서 시험 과목은 위생관계법규 5가지 법규를 공부하는데, 그 법규라고 하면은 바로 법령을 말한다. 식품위생법령, 국민건강증진법령, 국민영양관리법령, 학교급식법령, 학교보건법령.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렇게 자세한 것을 이제 설명했고, 이제 우리가 이제 내용을 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에는 이제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제 강의하기 앞서서 강의 스타일은 어떤 거냐면은, 자, 어차피 법령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물론 중요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는 뭐 일일이 뭐 읽어드리진 않고 체크하는 방법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 반드시 시험에 나올 만한 지문은 제가 반드시 짚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시험에 이런 부분이 나오면 오답 정리라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객관식에서 함정을 낸다. 그거까지도 제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식품위생법이 되겠죠. 자, 항상 이제 식품위생법에서 항상 그 법의 목적은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자,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 보호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여기 보면은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자 이렇게 나왔죠. 위생상에. 근데 이걸 갖다가 이걸 위생상인데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하면 안 되죠. 자, 위생상이죠. 자, 이렇게. 자, 식품이라는 것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약으로 말한 것은 약은 식품이 아니야. 그러니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그렇죠. 여기다가 포함이라고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식품 첨가물. 자,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보존 과정에서 이제 감미, 착색 뭐 이런 거 산화 등을 방지한 것을 목적으로 이제 식품에 사용되는 것이 이제 첨가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요거에 한정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여기죠.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겨갈 수 있는 물질도 말하는 거죠. 각 기구를 이용해가지고 뭐 국자 같은 거 뜨잖아. 그럼 이것도 뭡니까? 옮겨갈 수 있는 물질도 포함한다 이거죠. 소독하는 데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겨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 이건 맞죠. 그러니까 시험의 문제는 어떻게 나냐면은 식품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에 한정한다면 안 돼.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겨갈 수 있는 물질도 첨가물로 본다 이거지. 그래서 하나 여기 키워드. 그다음에 이제 화학적 합성품이란 화학적 수단으로 원소 또는 화합물의 분해 반응 외에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얻는 물질을 말한다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구가 나와 있죠. 기구. 요거 이제 좀 별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구란 것은 직접 닿는 기계, 기구. 그죠? 자, 근데 무슨 위생용품은 기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죠? 자, 위생용품은 기구가 아니죠. 이렇게. 자, 기구할 때는 이제 음식을 갖다 담는 거, 먹을 때, 사용할 때 담는 것이 이제 기구가 되겠지. 또 조리할 때 쓰이는 여러 가지 것들.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채취, 제조, 가공, 조리, 뭐 저장, 소분, 뭐 이런 것들.
자, 소부는 이제 여러 가 분해한다 이거죠. 나누는 것을 말한 거죠. 자, 이거 운반 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자, 이런 거 전부 다 기구가 되는 거죠. 음식과 관련된 사용, 담는 것도 되겠지만은 운반 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기구가 된다 이거지. 그래서 기구하고 용기 포장하고는 서로 구별하셔야 된다 이거지. 기구를 갖다 용기 포장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공유 주방.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에 필요한 시설 뭐 이런 것들. 자, 여러 공유한다 그죠.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거나 아니면 동일한 영업자가 여러 종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뭐 이런 기구들이 갖춰진 장소를 말한다.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면 안 돼. A, B, C, D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고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아니면은 한 사람이 그죠? 동일한 영업자가 여러 종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 종류. 동일한 영업자는 동일해. 근데 뭐 음식 같은 경우는 뭐 중화 요리가 되어 있고 아니면 한식도 되고 여러 영업 있잖아요. 이런 거. 여러 종류 영업에 사용한다 이거죠. 그럼 그런 것도 공유 주방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위에란 이렇게 나와 있죠. 위에란.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에 존재하는 위험 요소로서 인체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이건 간단하고. 자, 우리 뭐 그냥 알 수 있는 것은 좀 넘어가죠. 영업이란 이렇게 나왔죠. 자, 영업 같은 것은 뭐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판매. 자, 이런 것들. 자, 몇 가지죠. 그다음에 여기 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는 식품생법상 영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여기 하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채취업은 영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이 경우 공유 주방을 운영하는 업과 공유 주방에서 식품을 제조하는 것은 영업으로 보는 거야. 공유 주방에서 이루어진 것은 영업으로 보는 거죠. 그러나 농업과 농수, 그죠? 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을 채취하는 업은 뭡니까요? 자, 여기서는 제외된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이렇게 따로 별도의 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영업자란 이렇게 나왔죠. 그다음에 식품위생이란 이렇게. 그다음에 이게 시험에 났습니다. 집단 급식소. 요게 시험에 났어요. 집단적으로 이제 급식을 하는 것이 집단 급식이죠. 그럼 집단 급식이라는 것은 돈을 벌려고 한 건 아니죠. 그래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그죠? 돈벌이가 아니죠. 요거 하나 1번.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해서 음식물을 공급하는 거죠. 특정 다수인에게 이렇게 특정된 여러 다수인에게 그죠? 한 번으로 끝난 건 아니죠. 계속해서 그죠? 우리가 그럼 노숙자 같은 경우가 있듯이 계속 급식 장소 있잖아요. 계속해서 한 번으로 끝난 건 아니라 이지. 공급하는 다음 그죠?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다 이렇게 나온 건데 이게 봐봐요. 그러면 영리가 아니다 이거지.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영리 돈벌이가 아니다. 그죠? 특정 다수인,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죠. 불특정이 아니고 특정 다수인이야.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그죠? 하나만 더. 일시적이 아니죠. 세 가지가 이제 쟁점이 되겠지. 자, 특정 다수인 하나, 둘,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일회용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자, 이것을 갖다가 공급하는 어떤 시설을 말하는 거죠. 세 가지 논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기숙사. 자, 이런 것이 되겠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각 산업체, 그 다음에 공공기관, 그 밖에 후생기관. 자,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2번 집단 급식소. 요것만 좀 별표를 잘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식품 이력 추적 관리가 나와 있죠. 이렇게 식품을
제조, 가공 단계부터 판매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이력이죠. 이력. 우리 이력서 하듯이 이력. 어떤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그 음식이 어떻게 유통 경로가 되고 어떻게 그것이 유입됐는지를 갖다가 보는 거죠. 그러면서 빨리 그 원인을 갖다가 규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식품 이력 추적 관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식중독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식품 섭취로 인해 가지고 미생물, 유독 물질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감염도 될 수 있고 또 독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염성 질환에 한정한다가 아니고 감염성 질환도 식중독이고 또 독소형 질환도 그죠? 식중독으로 보는 거죠. 꼭 감염성만 한정한 것이 아니고 독소형 질환도 식중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15번. 자, 집단 급식소에서 식단이란 급식 대상 집단의 영양 섭취 기준에 따라 음식명, 식재료, 영양 성분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 작성한 급식 계획서를 집단 급식소에서 식단이라고 얘기한다. 급식 그 대상자 있죠. 집단의 영양 섭취 기준에 따라 가지고 한다 그죠. 자, 이게 이 식단은 먹는 사람들 기준이잖아. 그러니까 급식 대상자, 대상 집단의 영양 섭취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죠. 급식 대상이란 말이야. 급식 업체 아니고 급식 대상자 집단의 그죠? 영양 섭취 기준이 되는 거죠. 되는 거죠. 급식을 받는 그 집단의 영양 섭취 기준 요거 하나 키워드로 하나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집단 급식소는 자 도대체 몇 명 이상이 밥을 먹고 식사를 해야만이 집단 급식소라고 얘기하냐 이거죠. 자, 이게 보면은 일에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우리는 집단 급식소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한 번에 50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죠? 요거 하나가 이제 키워드죠. 꼭 나오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종. 누구든지 이제 식품 등의 이제 취급이죠. 자, 판매. 판매 외에 불특정 다수에 해서 제공도 포함하는 거죠. 판매를 목적으로 팔려고 식품을 채취, 제조, 가공한단 말이야. 자, 그때는 당연히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라 이거죠.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죠. 용기 포장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뤄야 된다. 이제 이런 거죠. 도대체 위생적인 취급 기준이 도대체 어떤 거냔 말이야. 그래서 이제 국무총리 네가 해봐라고 총리한테 이제 맡겨버린 거죠. 자, 또 이걸 봅시다. 자, 식품성분 시행규칙 더 자세한 것은 이제 장관한테 맡겨버린 거죠. 식품과 관련된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겠죠. 자, 앞으로 이제 별표라는 것은 이 이제 자세히 장관이 아주 세부적인 것을 도표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별표라고 그래요. 이 별표는 법에는 없어요. 시행령에는 가끔 있어요. 시행규칙에 별표가 많습니다. 대통령이 별표를 만드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있긴 있겠지. 좀 드물고 시행규칙에 별표가 상당히 많습니다. 장관이 아주 세부적인 것을 막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별표가 뭐냐면은 법에서 자세한 내용을 못 적기 때문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더 자세한 내용을 규정해라. 대통령과 장관이 자세한 내용을 기록을 해. 포 에그젬플이지. 그죠? 예를 들어서 그죠? 이런 말이야. 그런 내용을 아주 자세히 디테일하게 적어놓은 것을 도표로 만든 것을 별표라고 얘기해요. 그죠? 세부적인 내용을 다 맡겨버린 것이지 대통령하고 그죠? 장관. 그래서 일반적으로 장관이 많이 시행규칙에 별표가 많아요. 시행령에도 별표 있겠지만은 그런 거죠. 아주 지엽적이고 아주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거죠. 우리는 앞으로 이 별표를 많이 만날 것입니다. 자, 먼저 식품 등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이 나와 있죠.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제조,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할 때 이물질이 혼입되면 안 되죠. 또 병원성 미생물이 감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취급하라. 자, 이런 것 간단한 거 넘어갑시다. 이런 부분은. 자, 항상 청결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자, 냉동 냉장이고 뭐 이것은 뭐 객관식 문제에 나올 일은 거의 없어. 그냥 알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보존 유통 기간에 이제 적합해야 된다 그죠? 냉동 냉장 운반 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라. 자, 그리고 한 번 정도 읽어 주셔야 돼요. 시험에 나올 만한 지문은 여기서는 크게 없습니다. 자, 그다음 자, 5호 식품 등의 제조, 가공, 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 마스크를 사용하는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 이제 요건 시험에 나오죠. 자, 위생모, 그죠? 모자 같은 거이 위생모. 그다음 마스크를 이제 착용하는데 여기 밑이죠. 요거 가지고 장난쳐요. 위생모 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위생모하고 마스크를 다 착용해. 밑, 엔드 개념이죠. 밑은 엔드야. 오화가 아니야. 위생모 또는 마스크라면 큰일 나. 이걸 A고 B라면 A, B 모두 다 착용해야 돼. 밑은. 위생모 또는 마스크는 A 또는 B란 말이야.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된다. 그것이 아니죠. 위생모하고 마스크를 모두 착용하라 이거죠. 그래서 요 항상 객관식에서는 밑하고 또는 그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제조, 가공 여기는 수입품도 포함한다는 것도 알아놔요. 항상 객관식에서는 포함, 제외 그렇게도 물어보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제외라고 해서 물어본단 말이야. 수입품도 당연히 포함합니다. 채소 단위로 포장된 식품 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 판매해서는 안 된다. 분할해서 판매하면 안 된다 이거지.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컵라면, 일회용 다류, 뭐 그다음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거, 그리고 호빵 같은 것은 빼가지고 분할해가지고 하나로 낱개로 이제 판매가 할 수가 있어. 그런 경우는 이제 제외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봐봐요. 컵라면, 그죠? 또 일회용 다류, 그다음에 물을 부어주는 거나 또 호빵 뭐 이런 거 데워주는 거, 물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분할해서 판매도 가능하다 이거죠. 요것도 중요한 거고요. 7번 식품 등의 제조, 가공, 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 기구, 음식은 자, 세척한다 이거죠. 항상 청결한다. 그 다음에 이제 고기 썰은 칼하고 채소 자르는 칼하고는 구별해야 되겠죠. 봐봐요. 요거 그죠? 칼도마는 각각 구분해서 사용한다. 이랬다가 막 함께 사용한다라고 하면 안 되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자, 키워드.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제가 이제 알려드렸던 겁니다. 각각 구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구분해서 사용한다는 부분을 키워드로 잘 알아놓으세요. 여기가 이제 함께 사용한다. 그 부분이죠. 자,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식품과 식품 첨가물이 있는데 자,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가 야, 이건 시험에 나오겠다. 이게 나오지 않겠다. 지금까지 이게 간단한 부분을 제가 이제 언급을 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강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어차피 여러분들은 이제 객관식 시험을 이제 준비하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객관식에서 이 부분이 함정이다. 그래서 오답으로 어떤 지문이 출제가 된다. 아까도 했지만은 및 또는 한다, 할 수 있다. 몇 명 이상, 몇 명 이하, 그 다음에 미만, 이상 이 숫자 많이 나옵니다. 물론 그때그때마다 제가 그 부분을 딱 꼽아가지고 명시적으로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항상 수험생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관해서 야 이게 함정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항상 예벽에다가 잘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이 5가지 법규를 아주 하나하나 분석하다 보면은 아마 그 빠지지 않고 다 분석했을 때는 아마 만점이 보장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잠시 후에 식품과 식품 첨가물에 관해서 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